네, 세금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번에 올해부터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까뜩 잘못하면 기산일이 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려고 할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비과세를 못 받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꼭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과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아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보유한 경우에 일단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요. 특히나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이 보유기간 중에 2년을 또 거주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기억하고 있죠.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변경되는 건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 1세대는 최종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기산을 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모르겠고 이제는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걸 보면 A, B, C 세 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 한 채 양도를 하고요. 매도를 하고 B주택을 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B주택을 매도를 했는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일로 다시 리셋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나서부터 다시 또 2년을 보유를 하고 2년을 또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골치가 좀 아파졌죠. 자, 이걸 정리를 한번 딱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기산일을 정리했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취득했던 그날로부터 쭉 다 보유기간을 책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니면 현재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산정을 해주고요. 보유주택 중에 일부 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일 경우,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계신데 다 전부 처분을 하고 나머지 남은 주택 2주택이 이게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종전주택 파는 거 얘는 취득했을 때부터 다 보유기간으로 기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으로 또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내가 한 주택만 있지만 신규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이게 또 둘간에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또 비과세 혜택이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양도를 했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았어야지 비과세 그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데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을 한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취득일이 기산일이 변경이 돼버린 겁니다. 리셋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현재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머지 마지막 남은 주택은 마지막 주택을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시 2년간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또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데 그렇지만 그 전에 팔았는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되었을 경우에는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다 일일이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해가지고 종전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2주택 이상이고요. 보유주택 중 일부 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유기간 취득일을 최초에 이 기산일이 변경이 되지 않고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A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종전입니다. 종전주택을 갖고 있고, 자, B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2주택인 상황이죠. 2주택. 그런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주 지금 양도 차익이 큽니다. 양도 차익이 크고 소울의 주택인데 얘를 팔려고 그랬더니 얘 때문에 중과세를 받는 거예요. 중과세고 비과세도 안 되고. 그러면 매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주택 하나를 더 취득을 하는 겁니다. 요거 C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대신에 그건 알고 계셔야죠. 3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몇 프로죠? 12%가 나옵니다. 요거는 감안하고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이 B주택이라는 거 있죠? 얘를 양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당연히 중과세를 받겠죠.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둘 간에 지금 이 둘 간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를 만약에 C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다가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12% 그리고 1년 이내에 어떻게 되죠? 1년 내에 이사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 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종전주택 A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과세 혜택이 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C주택, 차후에 취득하는 주택을 이 A주택을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 C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얘를 취득을 하실 때 비조정에다가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에다가 취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조정의 세채일 때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8%입니다. 8%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과받는 이 주택이 비조정이지만 수도권 혹은 광역시 외의 비조정 지역이게 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러면 원래 중과가 지금 현재 만약에 중과를 하게 되면 30%인데 이게 20%로 10%가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중과세도 덜 나오겠죠. 그리고 취득세도 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얘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정도 있다가 1년 이후에 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다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인데 양도 차익이 제일 큰 종전주택을 하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꼭 이 전략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그러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요즘 다주택자들 전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법이 바뀌고 나서 오히려 이런 구멍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멍은 그래도 탈세가 아닙니다. 절세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전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꼭 한번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